자, 이 지도를 보면 지금의 지도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보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도에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과거 이 서울의 동쪽 지역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풍광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자, 이 천이 쭉 흐르게 되고 이 지도에서 모든 걸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강변에 특히 이 정릉천은 서울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이 북한산에서부터 물길이 흘러져 내려오면 그것이 내려올수록 점점 갈리고 갈려서 모래사장처럼 밝게 이제 맑게 빛나게 되고, 또 그것이 굉장히 추워서 이 기름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 모래들이 돌들이 굴러들어가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도 생겨나게 되고요. 그렇게 물이 한 번씩 쫙 내려오면서 점점 고운 모래를 만들어내다가 꺾여 내려가면서 이제 정릉천이 비로소 이 중랑천 한강으로까지 이제 이어져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사실은 여긴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풍광을 보면서 시를 읽기도 했습니다. 이 뭐 오태주라고 하는 옛날에 이 숙종의 부마가 되는 이 부마들이 상당히 많은 여기 별장들을 짓고 이 바로 이 길 건너에 그래서 시를 읊으면서 사실은 뭐 세상을 논하고 막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정릉천이 흐르고 그 옆에 백사장이 펼쳐지고, 그리고 뒤에는 한쪽에는 개운산, 저 위에는 오동산, 그 옆에는 천장산, 또 동쪽으로는 배봉산, 이런 아주 크진 않지만 아기자기한 산들이, 또 특히 개운산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석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산수화에서 보여지는 그런 풍광들이 쭉 뒤에 그야말로 펼쳐져 있는 곳이 이 서울의 동쪽 지역, 아마도 지금의 홍릉 쪽에서 성북구 쪽을 이제 딱 서쪽을 보았을 때의 풍광이 앞에는 펼쳐져 있고 그 가운데 천이 흐르고 그 뒤에 저 돌바위와 한쪽에는 그런 군데군데 이제 산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이제 풍광들이 펼쳐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동대문을 따라서 흘러 내려진 곳이 바로 이 동대문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요 지역, 지금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요 지역에서 요 일대에 해당되는 아마도 조선시대 후기에서 근대 초기에 이르는 시기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그런 면을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동쪽 지역,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난 곳들은 사실상 도시화에서 적응하기 힘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빈민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시는 필연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찾아들 수밖에 없는 지역이 또 이런 변경지역이고, 그런 변경지역이 바로 산 밑에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것이죠. 천변에, 그리고 산 밑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게 돼서 사실은 이 정릉천 주위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뭐 빈민촌 판자촌들을 만들어서 다닥다닥 붙어 살게 되고, 1930, 40년대에는 소규모의 공장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염색 공장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염색 공장이 여기 많이 없죠. 기계 공장, 염색 공장 거의 없지만 지금도 그 옛날 건물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이 종암동에서 이 청량리동 쪽으로 이어지는 곳에 작은 공장 시설물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사실은 이 아름다웠던 정릉천이 또 굉장히 오염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맑은 파란 물이 정말 더 파랗던 시절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천이 더욱 흐려지고 검어지는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한 60년대까지 이 정릉천이 굉장히 그야말로 영욕의 세월을 거듭하다가 이 일대가 이제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60년대 들어서면서. 나중에 이제 복개되게 되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시기에 이 근처에서 유명했던 물산이 뭐냐면 미나리가 여기 꽤 유명했다 그래요. 종암동에서 여기 이어지는 그 미나리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물에서 나는데 인간의 피를 맑게 해준다는 그 미나리가 이 정릉천에서 유명한 물산이었다가 이제는 복귀되면서 사라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유명하지 않지만 한때는 유명했던 것이 이 정릉천 미나리가 이 천변을 따라서 자라게 되고 그것을 내다 팔기도 하던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물길을 보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풍광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일대의 그 비옥한 논답 속에서 왕이 직접 와서 친경하는 뭐 접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여러 동네들이 생겨나게 되고 선농단, 설렁탕 이런 게 이제 유래되게 되는 배경도 사실은 그런 비옥한 토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앞서서도 설명했습니다만 평지에서 쭉 이어지다 보니까 큰 길이 난 곳이 바로 이 동쪽 지역이죠. 자, 요게 지금의 동대문구 지역입니다. 잘 보시면 요 동대문구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요 길, 이게 지금 내부순환도로, 사실은 옛날에 정릉천의 옛 물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쪽으로는 정릉천이, 그리고 동쪽으로는 중랑천이 쫙 흐르고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청계천으로 해서 이어지는 그런 이제 물길을 우리가 지금의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산들이 다 쪼개져서 원래는 더 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산들이 마디마디가 끊긴 것이 지금의 지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연지리적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지금의 지도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큰 길, 왕산로와 그리고 이 남쪽에서 동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이 고산자로, 이 두 개의 길이 동대문구를 열십자로서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의 지도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고산자로는 예로부터는 사실 서울에서 동북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미아리 고개, 아리랑 고개로 대표되는 이런 고갯길도 있지만 이런 평탄한 길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고갯길이 거리는 더 짧죠. 도성에서 동북으로 넘어가는데 거리는 더 짧지만 당연히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고, 그리고 많은 짐을 갖고 이동하기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고산자로로 이르는 길을 예로부터는 말이 다닐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해서 소위 이제 큰 길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이 바로 이 고산자로. 지금도 동대문구에는 이 고산자로와 왕산로가 가장 대표적인 큰 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동대문구라고 하는 지역을 자연지리적으로 보면 남쪽에는 여러 가지 천들이 이제 여러 개의 천과 산, 평지로 둘러싸져 있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쪽에는 정릉천, 남쪽에는 청계천에서부터, 동쪽에서는 중랑천에서부터 이러한 천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물론 서북동 이렇게 개운산, 오동산, 천장산, 배봉산 이렇게 되겠죠. 쭉 위쪽에는 산으로, 남쪽으로는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자연지리적 경계 속에서 인간의 삶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영위되게 되고, 한편에서는 일반 대중들의 삶, 또 한편으로는 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릉도 마찬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왕실과 관련된 여러 농장, 부마들의 별장, 또 한편으로는 선농단, 이러한 역사 문화재들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동대문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